자, 지금 문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고르래. 기억. 절대값을 따로 붙여서 더한 거랑 그냥 더해서 절대값 붙인 거랑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이쪽이 크대. 그럼 이게 맞냐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풀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읽어서 이거 그냥 맞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맞다라고 해서 맞출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 보자. 이거 양수지. 0 이상. 얘도 0 이상이지. 걔네들을 더했어. 그럼 그 값은 무조건 커질까 작아질까? A와 B의 값보다 무조건 커지겠지. 그지? 다음 얘는 A랑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양수화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봐봐. 얘가 2고 얘가 3이야. 그러면 이때나 저때나 답은 똑같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다고 생각해보자. 얘는 2인데 얘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어때? 얘는 2 더하기 3이 되지만 얘는 2 마이너스 3에다가 절대값 붙이는 거니까 작아지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이 크거나 같은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게 힘들 수도 있단 말이야. 사람에 따라선. 그러면 요거를 수식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한다? 제곱을 해본다. 자, 요렇게 제곱을 해보면 자, 얘는 A제곱, B제곱은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사라질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2까지 곱한 게 여기 오잖아? 그거는 제곱이 없잖아, 수식상에.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 살아있지. 다음 이쪽은 절대값 자체를 전체 제곱했으니까 절대값이 안 남아있지. 됐지? 그러면 똑같은 것 양쪽에 있는 A제곱, B제곱 2까지 날리면 이쪽에는 절대값 AB가 남고 이쪽은 AB가 남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이거 맞아 틀려? 무조건 맞잖아. 똑같은 AB인데 얘는 절대값 붙여서가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는 음수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맞다는 건 얘도 맞다는 소리지. 오케이? 요렇게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너희가 읽었을 때 이거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절대값 있을 때 하는 법 좀 잘 좀 알아두자. 이거 익숙해져야 돼.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야. 단순하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니은 보자. 절대값 A-B랑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뺀 거랑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대.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읽어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겠지만 빼기는 좀 더 헷갈린단 말이야. 임의의 수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막 다 따질 수는 없잖아. 귀찮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제곱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제곱을 한다라고 쳤을 때 자, 이거를 제곱할 때 지금 이거 제곱 안 써도 돼, 얘들아? 이건 하면 안 되거든? 실제 결론적으로 하면 안 되는 애야. 왜 안 되냐?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을 하랬는데 왜 하면 안 되냐? 잘 봐. 쉬운 걸로 해볼게,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2야. 얘가 1이야. 이거지, 부등호. 맞아? 근데 제곱을 했어. 얘는 1이고 얘는 4지. 바뀌지? 얘는? 이거 조심해야 돼. 절대값이나 루트 있다고 양변을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되는 이유야. 이해됐어? 얘가 이 양쪽에 있는 애가 양수라는 확정이 있어야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오케이? 얘네 둘이 둘 다 양수라면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 당연히 안 바뀌지. 근데 이것처럼
음수가 끼어 있다면 제곱하면 양수화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잘 봐. 얘들아, 이거 0 이상인 거 확정이지? 마지막에 절대값이니까. 근데 얘 봐봐. 얘는 0 이상 맞지? 얘도 0 이상 맞지? 근데 그 둘을 빼지? 그럼 이거 음수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건 음수 가능하잖아.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지만 음수도 되잖니. 그러니까 얘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양변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있지만 제곱을 하는 게 정확한 풀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방금 내가 말한 거에 답이 있지. 잘 들어? 얘들아, 이거의 결과물 0 이상이지. 몇인진 몰라도 여튼 0 이상인 값이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요거 아까 말했잖아. 이거의 결과물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지? 맞니? 그러면 야,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말이 돼? 절대 안 되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이 니은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건 절대값이나 루트를 봤을 때 애지간하면 제곱을 해서 풀게 될 텐데 그때 항상 무조건 100% 제곱이 답은 아니라는 거야. 왜? 얘처럼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제곱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너희가 생각한 거랑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지?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니은의 풀이는 읽어서 푸는 게 베스트야. 그 읽어서 한다는 게 아까 내가 여기다 썼다시피 얘는 죽었다 깨나도 음수 안 나오잖아. 마지막이 절대값이니까. 얘는 A와 B가 뭐건 간에 0 아니면 양수지. 근데 얘는 A와 B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이 부등식이 성립할 이유가 없잖아. 야, 얘가 양수가 되는데 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가능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제곱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알겠지? 니은은 그걸로 의미가 있는 보기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풀어 말하는 이유는 얘들아 이거를 너희가 필기를 하든 기억을 하든 영상을 보든 뭔 짓을 하건 간에 헷갈리거나 뭔가 배우는 게 있으면 정리하라고.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리할 필요 없잖아. 기억? 나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 안 해도 돼. 니은? 여기서 이거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된다는 거 배웠어. 그럼 그런 것만 써놓으면 되잖아. 그런 걸 너희가 나름대로 모아두라고. 꼭 그게 쌓이잖아? 너희가 손으로 한번 쓰고 한번 쓰면 너희가 그냥 자다 일어나서 할 거 아니잖아. 공부하면서 쓸 거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쓰는 게 외워지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너희께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런 보기가 나오면 그냥 읽어서 이거 그때 했던 기억이 살려서 이거 당연히 틀렸어 라고 되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걸 고민할 수는 없잖아. 이걸 케이스가 몇 개나 된다고. 알겠지? 자, 다음 디귿.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정리가 덜 돼 있을 거고 초반부니까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나중에는 야 이거 저번에 했잖아 하고 그냥 넘어갈 거란 말이야. 자, 디귿 보자. 자, 디귿은 요거의 원형을 보여줄게. 너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b마 c의 전체 제곱 c마 a의 전체 제곱과 같다. 곱셈공식 변형에서 배웠지? 기억나지 얘들아? 요거 크게 여기에 적용돼. 요거 한번 이거에서 얘들아 부등식에서 일단 여러 가지 방법, 제곱, 여기 제곱, 아까 저기 제곱도 있겠지만 부등식에서 결국에 A와 B 중에 누가 클까?
판단하는 방법은 물론 그냥 읽어서 얘가 커 또는 얘가 커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나올 확률은 높진 않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럼 따져야 되는데 그 따지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얘네 둘을 빼보는 거야. 뺐어.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큰 수가 나왔어. 라고 한다면 해석은 뭐야? A가 B보다 크다잖아. 뺐는데 0보다 작은 수가 나왔어. 그럼 너 해석은 뭐야? B가 A보다 크다잖아. 그지? 빼서 두 수를 빼서 그 값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게 기본이야. 근데 그게 힘들다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했던 제곱을 해서 빼는 거야. 물론 이 제곱을 한다는 전제가 뭐야? 양수다라는 전제 하에. A와 B가 양수인데 그냥 빼는 거는 힘들어. 그때 제곱을 하는 거지. 그때 제곱을 해서 뺐을 때 양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거잖아. 그럼 A가 B보다 큰 거겠지. 뺐을 때 음수 나왔어. 그럼 B제곱이 A제곱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B가 A보다 크겠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얘를 보자. 얘들아 이걸 제곱하는 바보는 없을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제곱을 해. 그러면 지금 얘랑 얘 중에 누가 클까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그냥 빼보자고. 빼자. 그럼 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양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딴 걸 봐야 되는 거잖아. 그때 얘들아 요식을 봐. 요식에서 C 대신에 1이 있는 거야. C 대신에 1이 있다라고 보면 딱 들어맞지 않니? 보여? C 대신에 1이 있다라고 보면.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냐? 2분의 1에 A-B의 제곱 B-1의 제곱 A-1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던 짓이 뭐야? 얘랑 얘 중에 누가 클까가 알고 싶어서 얘네들을 빼본 거지. 뺐어. 식을 변형했더니 이렇게 됐어.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어. 그럼 이거 무조건 0 이상인 값 아니니? 됐네? 야, 이 둘을 뺐더니 0 이상이 나왔어. 그 말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맞네. 이렇게 된 거야. 됐을까?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게 228번의 니은인데 보이니? 방금 설명한 지그시랑 똑같은 구조인 게 228번의 니은이라고. 보일까? 얘는 진짜 1도 아니고 그냥 PQR인 거지. 보여 얘들아? 두 식을 빼면 P제곱 플러스 Q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PQ 마이너스 QR 마이너스 RP잖아. 맞아? 보이니? 그럼 지금 바로 가보자 얘들아. 니은 228번의 니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지. 두 식을 뺐더니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0 이상임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야. 228번에. 이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됐니? 그리고 이거 어제 좀 그랬는데 228번에 보기 디귿에 우변에 분자 있지. 1 플러스 P 플러스 P제곱이다. 228번의 디귿 우변에 분자 괄호 안에 1 플러스 P 플러스 P제곱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풀려. 어렵지 않게. 그래서 남은 문제들은 잘 풀어보고, 자, 넘겨서 자, 231번을 보자. 231번. 이제 절대부등식의 공식 중에 있는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를 할 건데, 자, 231번 보면, 얘들아, 일단 기본적인 것 좀 확인 좀 하자. 산술기하에서 기본식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상이다. 이때 a와 b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다음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때 뭐였어? 실제로 산술기하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더하고 곱하는 그 둘, 여기에선 A, B겠지? 걔네 둘이 똑같을 때였어. 자, 그러면 231번을 보자. A와 B가 양수고 X가 A 플러스 B분의 3, Y가 B 플러스 A분의 3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A, B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누가 봐도 X랑 Y 자리에 얘네들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분의 3의 전체제곱 플러스 B 플러스 A분의 3의 전체제곱이 될 거고,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9 플러스 B분의 6A, 다음 B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9 플러스 A분의 6B, 이렇게 6개의 항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별일 없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얘를 대입을 해서 쭉 펼쳐보니까 얘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구할 때 지금 더하기로 연결돼 있지 않니? 그지? 더하기로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때 이 6개의 항을 어떻게 조립을 해야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까요? 그때 얘들아, 산술기하를 쓰는 모양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했었지만 모양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여야 돼? 더하기로만 있으면 뭐가 어떻게 덕지덕지 붙건 간에 역수꼴이어야 돼. 맞나? 얘가 완벽한 역수는 아니더라도 역수꼴이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야 산술기하를 썼을 때 루트 안에서 약분돼서 사라질 거 아니니? 자,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자면, 자, 보자. A제곱과 짝이 되는 건 누구겠어? A제곱분의 9겠지. 얘네 둘이 짝이지. 그럼 얘들아, 암산은 가능하잖아. 얘네 둘을 산술기하 쓰면 최소값 몇 나오니? 6 나오지. 이 정도 암산 되지? 다음 B제곱과 짝이 되는 건 누구겠어? B제곱 플러스 9가 짝이겠지. 그럼 얘네 둘을 산술기하 쓰면 최소값 몇 나오니? 얘도 6 나오지. 오케이? 다음 남아있는 두 개, 얘랑 얘 짝이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얘네들 짝 되니 안 되니? 되잖아. 역수꼴 맞잖아. 그러면 얘네 둘 산술기하에 돌리면 최소값 몇 나오니? 6? 12 나오지.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앞에 있는 앞에 책에서 이런 걸 배웠어. A 플러스 B분의 1과 B 4B 플러스 4 BA분의 2 이렇게 있을 때 얘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면
이거 얘가 최소일 때랑 얘가 최소일 때 따로따로 최소값 구해서 곱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됐어? 안 됐지. 이유는 뭐였어? 얘가 최소일 때 AB 값과 얘가 최소일 때 AB 값이 같을 리가 없으니까지. 오케이? 얘네들을 동시에 최소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였잖아. 하지만 이게 동시에 최소가 된다면 그때는 따로따로 해도 된다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얘기했었어. 기억나니?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색깔별로 짝을 맞추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A와 B의 값이 떡 있는 거잖아. 짝이 다를지언정 이 식에서 쓰는 A와 B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산술계를 쓸지언정 동시에 만족하는 이 세 개의 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가 나와야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겠지. 그래서 산술계를 써보자. 자,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9를 산술기하 돌리면 아까 말했듯이 6이지. 그럼 이때 최소값인 6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a제곱과 a제곱분의 9가 같을 때지. 맞니? 다음 두 번째 b제곱과 b제곱분의 9의 최소값도 6이지. 얘가 성립하기,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b제곱과 b제곱분의 9가 같을 때지. 마지막 짝인 b분의 6a와 a분의 6b를 산술기하 돌리면 말했듯이 12잖아? 그러면 얘가 최소값,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은 b분의 6a와 a분의 6b가 같을 때지. 맞아? 그러면 요 세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a, b 값이 있으면 이렇게 따로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각각의 a, b 값을 구해보자. 자, 요거 풀어보면 a 4제곱이 9야. 지금 a, b 양수다. 그러면 a 제곱이 3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a는 몇이다? 루트 3. 됐을까? 양수니까 풀만 안 쓴 거야. 다음 얘도 마찬가지겠지? b 4제곱이 9니까 같은 이유로 b도 루트 3이다. 맞니? 다음 요거를 풀어보면 요거 6a 제곱이 6b 제곱이잖아. 그러면 a 제곱은 b 제곱인데 a와 b가 양수니까 a와 b가 같으면 되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따로따로 했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 첫 번째는 a가 루트 3, b는 루트 3, 세 번째는 a와 b가 같다지. 그럼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가 있어 없어? 있지. a가 루트 3, b가 루트 3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해도 되지. 산술기하를.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의 최소값은 최소를 더한 24이고 그때의 a 값은 루트 3, b의 값도 루트 3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막힌 사람들 봐봐. 만약에 요렇게 있을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분수를 쪼개서 x 플러스 3 플러스 x분의 2로 바꿔서 얘랑 얘를 산술기하 써서 최소값 구한다면 거기다 3 넣으면 되잖아. 맞아? 근데 지금 변형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꼴로 있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럼 얘는 얘처럼 못 나누잖아 지금. 분모가 다 항식이니까. 그치? 그럼 나는 분모랑 분자 위치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그 수의 전체 역수. 얘네들 바꾼 다음에 전체 역수. 이거 법무속에서 이거 나왔잖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지금 이거조차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233번 보자. 지금 요거 보고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해보고 지금 아예 안 되는 사람들 칠판 보자. 자 지금 주어진 식은 자 이거 좀 복잡하거든. 잘 들어봐. 자 이렇게 했는데 얘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이? 아 최대값. 자 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변형하는 과정은 뭐냐면 유리함수의 변형에서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변형하는 방식 그대로 물론 나눠도 돼. 나눠도 되는데 그냥 해도 돼. 자 분모에 있는 식 분자에다가 그대로 쓰고 지금 이거 언제 했어서? 아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때 했던 거 분모에 있는 식 분자에다 그대로 쓰고 최고창의 개수가 맞도록 맞춰주고 나머지 항 맞춰주면 되지. 그러면 4x제곱 똑같고 14x, 12x 뒤에 2x 추가 다음 16, 16 똑같다. 자 그러면 저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 통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나 분수 쪼갤 수 있잖아. 그러면 요 분수가 순서 바꿔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2x랑 플러스 얘분의 얘는 약분돼서 4만 남지. 요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일단 요거 바꾸는 거 이해됐을까? 안 된 사람들? 자 요렇게 바꿨어. 그럼 얘의 최소값 구하면 얘의 최대값 구하시오지 문제가. 자 근데 얘의 최대값은 이걸 뜯어보자면 더하기 4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 곱하기 2도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최대값은 누구의 최대값이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x의 최대값만 구하면 돼. 얘의 최대값만 구해서 걷다가 곱하기 2하고 더하기 4 하면 되잖아.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x의 최대값이야. 됐지?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이 말을 했던 게 보이지? 그래서 자,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분모랑 분자가 뒤집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방법적으로 알면 돼. 어떻게 한다? 얘의 분모 분자를 뒤집은 다음에 그 전체 수의 역수.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 바꿨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분모가 우리가 원하는 이 분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분모를 쪼개주면 자, 얘만 보자 이제. 얘만 볼 거야. 얘가 다 쪼개주면 x 플러스 3 플러스 x분의 4가 되지. 야, 그러면 이거 산술기하 못 쓰면 안 되잖아, 이건. 자, 요거 얘랑 산술기하 쓰면 최소값 4 나온다, 맞지? 그 최소값에다 3 더하면 되지. 그러면 이 식의 전체는 7 이상이지. 됐지? 자, 요거를 이제 다르게 써볼게. 얘가 7 이상이라는 건 얘의 무슨 값? 최소값이 7이지. 됐지? 자, 얘의 최소값이 7이야. 따라서 됐지? 근데 얘가 누군데? 얘잖아. 얘잖아? 얘들아, 분모의 최소값이 7이야. 됐지? 얘들아, 분수를 떠올려봐. 분모가 제일 작으면 그 분수는 무슨 값이야? 최대지. 최대지.
분모의 최소값이 7이야? 그러면 이 수는 최대값 7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분모가 제일 작은 게 7이래. 그러면 이 분수 전체는 제일 크게 7분의 1이지. 됐어? 근데 얘가 누구야? 얘잖아. 지금 나 얘를 이렇게 바꾼 거 아니야? 근데 얘의 최대값이 7분의 1이래. 그럼 얘의 최대값은 7분의 1이지. 됐어? 나왔다. 최대값 7분의 1이야. 누구의 최대값? 얘의 최대값.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얘의 이 노란 부분의 최대값이 7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걷다가 2 곱하고 4도 하면 되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결론은 이 네모에 있는 이 전체식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이 전체의 최대값은 이 노란 부분의 최대값인 7분의 1에다가 2를 곱하고 4를 더한 값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7분의 30이 최대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37. 요런 게 이제 산술기에서 어려운 문제야. 이건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풀 줄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거든? 막 2차 함수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이제 알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 위에는 232번 같은 건 어렵지 않잖아. 그냥 A 플러스 B를 뭐 치환하든 뭐 하나의 묶음으로 묶든 간에 하면 결국에는 전개하면 되는 일이잖아. 그지? 이런 건 어렵지 않아. 충분히 너희가 할 수 있는 건데 233번 같은 경우는 모르면 못 풀잖아. 그지? 이거 이해됐을까? 다들? 괜찮아? 자, 다음 넘겨서 236번이랑 237번은 좀 어려워.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산술기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단순 계산 문제로 하나 나올 거야. 근데 그 단순 계산 문제가 그냥 공식만 알면 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계산 문제 하나 나올 거고 활용 문제 하나 나올 거야. 그리고 활용 문제는 아마 어려울 확률이 높아. 그 활용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든가 아니면 아까 했던 유리함수랑 연결되어서 나오든가. 그래서 산술기하에서 애지간하면 2문제 나올 거야. 최소 2문제. 산술기하에서. 특히나 시험 범위가 좁다? 진짜 최소 2문제. 3문제 나올 수도 있어. 산술기하 쓰는 거. 최소 2문제는 나올 거야. 아마 대부분은 그냥 기본 계산 문제, 공식만 알면 알 수 있는 기본 계산 문제 하나랑 좀 어려운 활용 문제 하나 나올 거야.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236번이랑 237번은 숙제로 일단 한번 생각은 해봐. 그리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같이 풀게. 자, 그 옆에 코시 슈버르츠 있지? 자, 거기서 238번이랑 241번 2문제 해보자. 238, 241. 얘들아, 지금 너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241번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238번이 더 어려운 문제다. 241번 그닥 어렵지 않아. 안 어려워. 얘들아, 일단 241번 별거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 지금 그 커다란 반원의 반지름이 12래. 그러면 거기 내부에 원 2개 있잖아. 그 두 원의 지름 더하면 12 나와야 되지. 맞아? 그거 이용하는 문제야. 별거 없어. (238, 241) 2문제 해봅시다. 238번은 모양에 주의하면 돼. 코시 슈바르츠는 진짜 말 그대로 딱 모양,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틀, 거기에 딱 맞게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이거는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의 모양에서 결국에는 뭐야? A, B, X, Y가 누구일까만 잘 고르면 돼. 그 A, B, X, Y에 이런 거지. 13이라고 돼 있어, 그냥. 근데 그거를 너희가 이거 루트 13의 제곱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들. 그냥 X로 돼 있어. 그럼 그 X를 이거 루트 X의 제곱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모양 맞추는데 어렵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한 말을 써주자면 이런 거지. 코시-슈바르츠식 기본식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것도 앞에서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요 식에서 누가 봐도 여기는 제곱식이 있고 여기도 제곱식, 여기는 제곱식이 없잖아. 그때 만약에 x 플러스 y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가 제곱이 없잖아, 누가 봐도. 그럼 이거는 당연히 여기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왜?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어? 루트 x의 제곱과 루트 y의 제곱으로도 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여기에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봐봐. x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시-슈바르츠 식의 모양, 그 틀에 너무 목매일 필요 없다고. 알겠지? 제곱이, 너희 눈에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왼쪽 괄호고 제곱이 없으면 무조건 오른쪽 괄호가 아닌 거야. 없어도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준 게 이거랑 구하러 가는 게 이거 그냥 잘 보이게 루트 안에 다 집어넣게. 루트 12x 플러스 루트 13y의 최대값.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코시-슈바르츠에 넣는다라고 친다면 당연히 이거 산술기하가 택도 없으니까. 그럼 요 틀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가 제곱이니까 여기에 x제곱, y제곱, 아니지, 반대로 생각했구나. 얘가 제곱이 없으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루트 12x, 루트 13y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상에서 얘가 A, 얘가 B, 얘가 X, 얘가 Y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일반적이라면. 그러면 그걸 맞춰서 넣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는 X제곱, Y제곱이 오고, 5 써놓고 보니까, 맞네. 그럼 여기만 잘 맞추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A와 B 역할하는 게 루트 12랑 루트 13이니까 여기에 오는 건 누구야? 루트 12의 제곱과 루트 13의 제곱이 오면 모양이 딱 맞지. 그러면 루트 12x, 루트 13y가 여기 딱 들어오는 거 맞으니까. 이렇게 딱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됐네? 요거 계산하면 12, 13, 25. 얘도 25. 얘가 그대로 오고. 그럼 얘의 최대값은 당연히 25겠지 뭐. 최소값은 마이너스 25겠지. 이렇게 맞춰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41번. 안 어려워. 이거를 그림 보면 병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잖아. 이걸 못 푸는 사람도 그건 알 거야. 이거 극복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언제까지 그림 나오고 문제기면 못 풀 거야. 자, 반지름이 12짜리인 반원이 있었고, 요 반원 내부에,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친다면, 반원 내부에 원 두 개가 내접하고 있대. 뭐 요딴 식으로 내접하고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럼 뭐 당연히 지금 문제에서 얘의 반지름이 11했으니까 요 길이가 12잖아?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12겠지.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를 두 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두 원의 반지름으로?
그러면 둘 다 다를 테니까 얘를 뭐 A, 얘를 B, 뭐 X, Y로 잡든 뭐 편할 대로. 이렇게 잡으면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12가 나와야 된다는 건 당연히 A와 B 반지름 하나씩 더하면 6이라는 소리지. 문제에서 알려준 게 이거야. 어렵지 않잖아. 자, 다음. 어차피 뻔하잖아. 문제에서 알려준 거 하나 찾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씩 쓰고 그래서 걔네들의 관계를 보고 산술기할지 코시슈바할지 고르는 거잖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자. 구하라는 게 뭐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자, 첫 번째. 반지름이 12짜리인 반원의 넓이는 144파이를 반으로 나누면 되지. 다음, 반지름이 A짜리인 원의 넓이는 당연히 A제곱 파이일 거고, 반지름이 B인 원의 넓이는 B제곱 파이겠지.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얘에서 얘네 둘의 합을 빼면 되지 않나? 그잖아.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얘네 둘 넓이의 합. 맞지? 그럼 그게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파이니까 결론. 내가 문제에서 알려준 거 A 플러스 B는 6이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아니겠어? 됐을까? 청렴이 이게 다잖아. 문제에서 알려준 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그럼 얘네 둘 보고 코시슈바르치 넣으면 되겠구나. 넣자. 여기 A 플러스 B 들어오겠지. 활용이 너희가 극복이 된다면 활용이 편한 점은 뭐냐면 활용에서의 식은 최종 식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에다 대입할 수 있을 거야. 애지간하면. 아까 막 산수기가 복잡한 거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안 나올 거야. 할 줄만 알면 그냥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최종적으로는. 이거 뭐 생각할 거리도 아니지 얘들아. 당연히 이거겠지. 그럼 너 보면 얘는 2이고 얘는 모르고 얘는 36이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8 이상이구나. 그러면 지금 얘에서 얘를 뺀 값의 최대값이잖아. 그치? 그럼 얘에서 얘를 뺐을 때 가장 크려면 얘가 무슨 값이면 돼? 최소. 그랬잖아, 18. 얘가 최소면 얘에서 얘를 뺀 값은 최대겠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끝났네. 정답 72파이에서 얘의 최소값인 18을 적용시킨 18파이를 뺀 게 최대다. 정답 54파이. 안 어렵잖아. 실제로 해보면. 자, 여기까지 였고, 그래서 지금